예, 꼴통 영어 김대영입니다. 똑같이 영어 공부를 했는데 친구는 100점이고 나는 80점이라면 나의 영어 공부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친구가 더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뭐 1,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우선 그 영어 사용국에서 잘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와 영어와의 그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이 일단 어순이겠죠. 그리고 발음의 차이도 크고 이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해야 나중에 그런 그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일단 어순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보면 일단 주어는 똑같습니다. 영어와 항상 행동의 주체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한국은 목적어 또는 지향점이 먼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주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먼저 나오죠. 한국어는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영어는 지향점이 뒤에 나오죠. To school, 학교에 To see my friends, 목적.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 중 하나가 한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 중에 하나도 영어죠. 어순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순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직관적인 생각은 언어가 필요 없지만 조금이라도 논리가 들어간 생각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도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머릿속에서 일단 언어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어순이 틀리게 되면 그 다른 어순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어순대로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뒤에서부터 우리 말의 구조를 따라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나는 간다 학교에 보러 내 친구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말로 문장이 안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단 순서대로 모르는 단어 찾고 해석을 해가면서 구문도 어디를 끊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순서대로 읽어본 뒤에서부터 다시 해석을 하죠. 나는 내 친구들을 보러 학교에 간다. 물론 그 번역을 해서 문장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매번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 한국어를 읽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많은 양의 지문을 읽거나 영어로 된 지문 읽거나 아니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얘기하는 것을 긴 문장을 듣고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들여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 순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의식적으로 이런 순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하고 그냥 뒤에서부터 해석했던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나는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 to see my friends, 내 친구들을 보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좀 긴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해석을 하면서 단어 찾고 구문 파악하고 한 뒤에 다시 뒤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회는 장소일 수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간의 전쟁과 의심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운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 다시 우리 사회는 국가 간의 전쟁과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두 번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한 지 10년이라도 항상 두 번을 읽어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스닝을 할 때도 긴 문장의 그 말을 들을 때 한 번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그걸 다시 또 뒤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지나고 또 다른 말을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고 있겠죠.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리스닝이 안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길러야 된다. 우리 사회는 can be a place,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물론 이 raise our families가 자녀들을 키우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free from, 거기에는 무엇이 없도록 없는, 이거는 free from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뜻인데, 자유롭다는 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어두운 그림, 어떤 어두운 그림자냐? War and suspicion among nations, 국가 간의 전쟁과 의심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엔 안 되겠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두 번째도 거꾸로 뒤에서부터 해석하지 말고, 두 번째 처음에 해석이 안 될 때 두 번째로 읽을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단시간 내에 된다면은 좋겠지만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이
거꾸로 된 어순에 가장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많이 읽고 그리고 이런 긴 문장들을 외워보는 겁니다. 사실 외우는 것 이상 그 어순에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 또는 한 패러그래프씩 그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것이 1년, 2년, 5년, 10년 가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음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